얼마 전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우주에서 찍은 아주 아름다운 사진을 공개했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뭐냐고? 천체 관측을 용도로 우주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야. 이전에는 1990년 4월 24일에 미국 나사가 궤도에 올린 우주망원경 허블 망원경으로 천체 관측을 했지. 이 허블 망원경은 빅뱅 이론을 널리 알린 미국 천문학의 권위자 에드윈 파월 허블에서 따왔는데, 잠깐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허블 얘기냐고? 2022년 현재부터 앞으로는 제임스 웹이 우주 관측의 역사를 써가겠지만, 이전에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우주 관측의 역사였거든. 지금이 2022년이니까 발사한 지 30년이 지난 현재도 여러 차례 우주왕복선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펼친 덕분에 현재까지도 작동 중에 있지. 대기권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지구상에서는 얻기가 힘든 선명한 사진을 전송하고 있어. 지구 대기에 의한 효과를 무시한다는 점은 천문학에서는 거의 치트키에 가까운 장점인데, 허블 망원경보다 두세 배 큰 지상 거대 망원경들이 이 효과를 줄이기 위해 별짓을 다해도 쏘아올린 지 30년이 넘은 이 망원경의 해상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지. 허블 우주 망원경이 1990년에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나사에서는 후계 망원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 마침 세계적인 관심이 우주론으로 쏠린 것도 있었고, 올라가고 보니 너무나도 좋은 성능을 보여준 탓에 일단 큰 걸 만들더라도 사이즈를 좀 줄여서 지구 밖으로 보내자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1996년 허블 망원경의 수명이 닿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쏘아올릴 거대 우주 망원경을 계획했어. 그리하여 허블 망원경이 볼 수 없는 더욱 깊은 우주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들자는 일념하에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2002년에 과거 아폴로 계획을 헌신적으로 지원했던 제임스 에드윈 웹 나사 제2대 국장의 이름을 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프로젝트명을 결정하게 됐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허블 망원경의 무려 100배라고.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겠지. 이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에는 제임스 웹만의 시그니처 형태가 나타나는데 바로 6개의 회절 스파이크야. 그것만 알아두면 전체 사진만 봐도 제임스 웹이 찍었는지 허블이 찍었는지 구분할 수 있어. 인간의 우주 기술이 날로 갈수록 눈부시게 성장 중이야. 제임스 웹이 계속해서 신기록을 갈아치고 있는데 언젠가는 내가 사는 가필라고 행성도 찾아내지 않을까? 이런 우주 사진을 통해서 우주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지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지, 이런 지구에서 인류가 어떻게 그동안에 이제 생활을 해왔는지,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까지도 밝힐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이제 지금 얻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차세대 제임스 웹 이런 우주 망원경 사업을 할 때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참여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임스 웹이 거의 한 14, 5조 원 정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항공우주청이 생기고 그러면 국제적인 이런 우주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어떤 인류의 이런 지적 지식을 늘리는데 우리도 일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임스 웹 망원경 처음 들은 게 한 10년 됩니다. 근데 그때 참 놀랐던 것이, 보통 우주 망원경 하면 여러분 허블 망원경에서 알 수 있듯이 천문학자들의 이름을 씁니다. 허블 말고도 뭐 슈피처라든가 그런데 이 제임스 웹이라는 사람은 천문학자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엔지니어인데요, 나사에서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천문학자 이름이 아니어서 그때 참 놀랐고, 또 보기 좋았습니다. 마치 천문학자들만 당연히 이름이 붙는 것 같은 어떤 편견을 깼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점이 전 제일 놀라웠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을 사용하여 대기 분석을 통한 외계 생명체 탐사를 할 계획이라고 해. 외계 행성의 대기 구성 성분에서 메탄과 산소같이 공존이 불가능한 대기 성분이 대량 발견되면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거야. 세티 같은 기존의 방법이 고도의 문명이 발달한 지능이 있는 외계 생명체만 발견할 수 있는 반면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원시적인 생명체라도 행성 대기 구성 성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만 번성하면 발견할 수 있지. 또한 프레온 가스와 같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없는 성분이 있다면 문명 활동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어. 지구에서 생명체가 번성한 지 수십억 년이고 인류가 전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세티와 비교하여 외계 생명체의 발견 확률을 수천 수만 배 올릴 수 있어. 대기 구성 성분을 파악하고 대기 분포가 이정상적이라는 것을 확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을 생각해도 2020년대가 지나기 전에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획기적인 발표가 나올 수 있지. 마지막으로 칼 세이건의 우주 명언을 보며 마무리하도록 할게.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다고. 작은 생명체로서 우리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우주의 광대함을 견딜 수 있다. 지구는 우주에 떠있는 창백한 푸른 점 하나.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 우리는 강렬하게 과학과 기술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과학과 기술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